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 둘만 왔네. 내 말이 나도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진짜 고생했었잖아. 아, 진짜? 언젠 것 같아 요즘. 진짜 고생했다. 마음이 아프구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많이 힘들어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 옛날에는 좋은 약도 병원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게 뭐지? 아 그러게요? 이게 왜 학교에 있지? 역병이 돈다. 조선을 돈다. 안녕 학생들, 난 태조란다. 네? 고려 태조요? 너희들이 전염병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내가 책 속에서 나오게 되었어. 내가 고려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고려의 전염병에 대해 설명해줄게. 고려 시대 때 전염병은 건국전 궁의 정권 하에서 발생하였어. 그렇기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내가 고려를 세운 뒤로 역시나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단다. 고려사 기록에서 전염병은 역, 려, 역질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발생 정황은 건국 시점부터 벌써 보이기 시작했단다. 고려사에서 나타난 전염병의 유행은 20여 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고려의과 조선 초 고려사 편찬자들이 전염병에 대한 모든 자료를 채록할 수 없어서이지 전염병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란다. 930년 내가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던 시절에 서경의 의과대학인 의학을 설치하고 의생교육을 실시하였어. 서경의 의학을 설립했다는 것은 개경에 이미 궁예 정권 때부터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궁예 때부터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의미이기도 해.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권 담당자는 의원을 파견하여 환자를 치료하거나 해당 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자 하였어. 특히 나 태조 때 의학을 설피하고 내 이후인 광종 때 제2보를 설치, 현종 때 동서 대비원을 운영하며 전염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단다. 고려시대는 향약 구급방과 고려사를 통해 고려시대 때 유행하였던 각종 전염병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데 향약이란 원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뜻하는 것으로 중국 대륙에서 수입되는 약품에 대응시켜 사용된 말이며 구급방이란 위급한 질병의 응급처치를 올바르게 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의서라고 해. 예종 4년에 전염병이 발생하자 이를 물리치기 위해 도교적으로 온신에 제사하고 반야 도량이라는 불교 의례를 개설하였으며 송악산과 모든 신사에서 제사를 지냈어.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등 당시의 사유 속에서 효험을 기대할 수 있는 초월적인 권능에 기대어 기원을 올렸고 의학적이고 제도적인 대도 병행되었어. 고려시대의 사회는 전염병 대응을 불교계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며 비상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종교와 사상 제도와 상호 보완하며 기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고려시대의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불교적 대응이 뚜렷함을 알 수 있어.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는 것인 사람이었어. 승려들은 전염병 대치 행정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했고 주술, 법력 등으로도 전염병을 물리쳤다고 알려지고 있어. 더불어 구제 도감을 설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유고를 수습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등의 의학적 제도 대응도 함께 병행되었어.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서 종교의 구분을 무의미하였고 당시의 사유의 틀 안에서 효험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지. 이제 고려시대 전염병에 대한 의문이 다 해결되었니? 네, 고려시대는 특별하게 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종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많았군요.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 현대시대에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가 보구나. 고려시대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죽지만 병도 갈수록 심해지는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병으로 죽고 있어요. 그렇구나. 난 이만 시간이 되어 가봐야 되겠다. 꼭 전염병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렴. 네, 감사합니다. 와, 태조 왕건을 만나 직접 고려시대 이야기를 듣다니 대박인걸? 이제 내 차례군. 누구시죠? 나 고암호주. 이제부터 내 전염병 이야기를 들려줄게. 먼저 나는 두창의 치료에 대해 엄청난 고민과 연구를 했어. 두창은 지금의 천연두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질병이지. 병의 위력이 매우 세서 한 번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높았고 살아난다고 해도 눈이 멀거나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남았어.
두창은 콩알 같은 종기가 나는 병이라 해서 콩두자를 써서 두창이라 불렀는데 조선시대의 두창은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질병 중 하나였지. 많은 사람을 마주해야 했던 왕 또한 두창을 피할 수는 없었어. 1590년대 왕자였던 광해군도 두창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 내가 지은 언해두창 지교의 발문 내용을 함께 볼까? 성상께서 지난 일을 기억하시고 신에게 특별히 명하시어 약을 써서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사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독한 열이 한 곳에 몰리어 막혀 있어 험악한 증상이 잇따라 보이고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에서나 백성들이나 모두 약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사람들의 비난이 흉흉하였지만 성상의 결단은 더욱 확고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신이 성상의 뜻을 받들어 신령스러운 효험이 있는 영약 몇 종을 찾아서 서둘러 3번을 투여하니 왕자를 3번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험악한 증상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게 돌아와서 오래지 않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도 전염병인 두창을 고치려 하지 않아 광해군의 치료에 나서지 못해 내가 용감하게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했지. 내가 광해군의 두창을 완전히 치료하자 그때 왕이었던 선조께서 나에게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의 자기를 하사하셨고 나는 그 이후로 궁중의 여러 사람을 치료하며 명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 앞에서 함께 본 언해두창 지교는 내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1608년 내의원에서 간행한 의서야. 책에서는 두창의 원인에서 시작해서 두창의 증상이 시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술하고 두창의 허실과 두창의 기륭, 그리고 두창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 두창의 통치 방법 등을 나열했어. 두창의 원인, 감별 진단, 동반 증상, 두창 후의 처리, 임신 중의 두창에 이르기까지 두창의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고맙게도 이 책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전의 두창 의서를 보충했다기보다는 새로운 편제를 갖춘 독자적인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해주고 있어. 또한 약 쓰기를 꺼려했던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두창의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그 치료 방식에 대해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시도이자 연구였다고 평가가 되고 있지. 어때나? 허준 대단하지? 와, 네, 정말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수많은 연구 끝에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지금도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니? 아니요, 이제는 천연들은 사라지고 사람들도 죽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전염병들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후대 사람들도 전염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을 건데 아직도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언젠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네, 허준 선생님, 천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돌아가 봐야 해.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렴. 허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다른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다. 나를 기다렸니? 혹시 지석영 선생님이세요? 맞아, 내가 지석영이다. 허준 선생님이 조선시대 때 두창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한 걸 듣고 왔겠구나. 천연두는 진짜 위험한 병이었어.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사망률도 높아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질병이거든. 인류사에서 천연두로 인한 누적 사망수는 무려 10억 명이야. 우리나라도 천연두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천연두가 존재했고 조선시대에도 천연두를 알았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천연두는 주로 붉은 반점들이 많이 올라온 백성들이 시름시름 앓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천연두의 대표적 증상인 발진을 표현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 천연두에 걸리면 그것보다 훨씬 크게 피부가 손상되고 심한 고열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뇌염이 생기거나 시력을 잃기도 한단다. 또 곰보자국이라는 흉터가 평생 남아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천연두를 마마, 큰손님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이 병을 일으키는 귀신에게 존경을 표해서 돌려보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없는 병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천연두를 두려워했었는지 조금은 느껴지니?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천연두의 백신을 널리 보급한 사람이 바로 나, 지석영이야. 나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한의사 박영선에게 종두기감을 얻어본 후 1897년 10월 부산의 재생의원에서 일본인 의사에게 2달간 우두법을 배웠어. 우두법은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사람이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 한번 감염이 되어서 가볍게 앓고 나으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백신으로 우두를 채취한 뒤 분지침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종하는 방식이야. 우리에게는 아마 종두법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겠구나. 이렇게 종두법을 배운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종두법을 실시했고 188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우두 제조법을 배워서 서울에 종두장을 성립하고 본격적인 종두 접종을 실시했어. 1882년 이모군란 때는 일본에서 종두법을 배워왔다는 제목으로 체포용이 떨어져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전주와 공주에 우두국을 설치해서 종두법을 실시하고 가르치기도 했고 1885년에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서 우두신설이라는 서적을 지어내기도 했단다. 이후에도 나는 종두법 보급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서인 신학신설을 한글로 간행하고 갈리부의학교인 설립을 청원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인 갈리부의학교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단다. 와, 지금 저희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너희도 앞으로 심해질 전염병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지 고민해보렴. 네, 오늘 만나 배웠던 선생님들의 지혜와 발견들 속에서 꼭 해결책을 찾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 안녕. 야 형건아 일어나. 지석영님은? 지석영? 지석영님 어디 갔어? 무슨 소리야? 뭐 지금 교수님 수업 끝나고 이제 다 갔는데 밥 먹어야지. 에? 뭐라고? 아니 뭐 근데 그래서 무슨 꿈을 그렇게 꾼 건데? 아니 너 그 태종 안건이랑 허준이랑 지석영 알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줬다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내가 이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이랑 해결 방법을 내가 듣고 왔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있잖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봤다 이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게 됐어.